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의 원주지의 준비위원회 발표시 사회를 맡은 신정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사단법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의 원주지의 준비위원회 발표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십시오. 국기와 대한 경례. 바로 애국가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공연이 있겠습니다. 일동, 인명,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원주시의 준비위원회 김남현 준비위원장님의 환영사 및 내진 소개가 있으시겠습니다. 전장으로 올라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주지회 준비위원회 위원장 김남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단법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 강원지부 원주지회 준비위원회를 발족하는 기쁘고 뜻깊은 날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날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스럽고 감격스럽습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은 우리 아이들이 바른 길로에 나아감을 위해 참 마음으로 봉사하고자 모이신 분들이라 믿습니다. 89년 9월 본회 창립 후 32년간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노력해 오신 당회 학부모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금일 발족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오신 내빈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당회 이윤경 전국 학부모 연합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당회 강혜승 사무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당회 박정원 원주지회 준비위원회 고문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정원입니다. 우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의 원주지회가 다시 부활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 처음 아마 전국 조직이 생길 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조직이 돼서 활동을 하다가 그때 아마 유원주 씨가 지회장을 맡아서 했고, 그다음에 윤거목 회장 때 이르러서 아마 자녀들이 다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학부모들이 처음에 시작했던 학부모들께서 다 학부형이 아니게 되는 바람에 없어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도 또 회원도 했고 자문위원도 했고 그래서 늘 우리 원주에 또 이렇게 교육 문제가 심각한 우리 지역에 참교육 학부모회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늘 가슴이 아팠는데 이렇게 새로 부활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구 또는 제도 또는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그 나약한 인간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인간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또 평생에 이제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연마하고 나아서 직업을 갖고 사회에서 하나의 기능인으로서 또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는데 교육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이렇게 쭉 돌이켜보면은 이 사회의 지배계층은 항상 교육을 독점을 하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아예 교육을 못 받게 했습니다. 피지배 계층이라고 할까요?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교육 기회를 봉쇄를 했고, 그 다음 이제 그것이 약자들의 운동에 의해서 무너졌을 때 교육 내용을 바꿔가지고 이제 순종하는 교육 또는 뭐 자본 축적에 기여하는 한의 순한 노동자를 키우는 그런 교육으로 계속해서 나갔기 때문에 교육이 인간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에게 굴레를 씌우는 그런 교육으로 향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굴레를 깨고자 이제 1989년에 정교조에서 민족민주 인간화 교육을 내걸고 참교육이죠. 노동조합 운동을 시작했고, 사실 그 당시에 교사들의 노동조합 결성을 불허하는 나라는 거의 없었습니다. 전 세계에. 한 서너 개 나라만 그랬는데 우리도 그러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그래서 그와 발맞춰서 우리 깨어있는 학부모들께서 참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를 만드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큰 정말 덕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뭐 학폭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그 참학이 적극 개입해서 교실의 민주화, 학교의 민주화에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그 당시에는 사실 우리 참교육 학부모회가 대학 문제도 좀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지대학교에서 구지단, 비리지단과 싸우고 있을 때, 그 우리 오성수 회장님이라든가, 뭐 윤지희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여러 번 방문해서 같이 연대했던 것이 아주 상지대 민주화에 큰 힘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 사회에 또 근데 이제 더군다나 참 걱정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내놓은 그 교육 정책이 굉장히 역사를 좀 거스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심지어 뭐 인수위에 교육 분야 인사는 한 사람도 이렇게 뭐 넣지 않을 정도로 교육을 굉장히 경솔하게 생각하고 과학기술 분야 또는 산업 분야에 뭐 인풋 정도, 그러니까 투입물 정도로만 보고 있는 그런 관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앞으로 뭐 교육정책이 구체적으로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교육부 장관도 임명이 되고 어쨌든 굉장히 걱정스러운 국면에서 우리 원주의 김남현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학부모님들께서 결연하게 학부모회를 또 부활을 시켜서 새로 조직을 하고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 맞서 교육을 지켰다고 하는 그런 결의를 보여주셔서 굉장히 든든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힘 돋는 한 함께 하고 함께 우리 원주의 교육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강원도의 교육을 좀 더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이은경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에서 박소연 교수님이 저희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는 이제 89년에 정교조와 같은 해에 만들어진 단체고요. 네, 그때 정교조 해직 선생님들을 학교로 돌려달라는 그런 학부모들의 그 외침 속에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 처음에 창립 선언문에 보면 강원도 학부모들도 같이 참여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지난 이제 33년간 강원도에 이제 원주를 비롯해서 동해, 춘천, 정선 이런 지회들이 만들어졌다 사라졌다를 좀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주가
98년에 아마 마지막 해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도시 원주에 참교육 학부모회 깃발이 다시 꽂힌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반갑고요. 그 과정에서 박정은 교수님 힘도 많이 컸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교수님과 된 거는 이제 교수노조 쪽 활동을 이제 같이 하고 그리고 대학 무상화, 대학 평준화 운동을 하면서 뵀었고요. 사실 우리나라 교육이 초중고 12년이 대학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대학의 민주화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회원들이 지금 뭐 딱 학부모들만 회원인 게 아니에요. 그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은 그 국가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고 꼭 지금 이제 자녀가 초중고에 다니지 않더라도 이 교육운동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원주가 그 중심에서 저희랑 같이 힘찬 활동을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저는 이제 어디서 소개를 할 때 학부모 활동가라고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저의 이 양력을 쭉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원주의 회원분들도 이런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단위학교에서도 학부모회나 학우니 활동을 하시지만 지역에서도 지역에서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를 만드는 일들을 다 열심히 하고 계셔서 제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뭐 그동안 중학교, 고등학교 뭐 계속 학부모회와 학우니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각종 학교참여위원회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둘째가 고등학생이어서요. 얼마 전에도 학부모총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이제 혁신교육지구라고 하고 강원도도 그 비슷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혁신교육지구도 2015년부터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학교폭력 얘기하셨는데 학교폭력이 학교 안에 자치위원회로 있을 때부터 활동을 했고 지금은 다 교육청에서 심의위원회로 넘어갔죠. 심의위원회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에 학생인권위원회 있어요. 학생인권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 강원도는 학생인권 조례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생인권에 관한 그 활동이 사실 우리 회의 가장 중요한 활동입니다. 우리가 학부모회 활동을 하는 이유는 학생들을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학생인권 활동도 강원지부 그리고 원주지회에서도 계속 좀 힘을 기울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회장이 되기 전에는 상담실장을 했었어요. 상담실장을 하고 또 서울지부장, 서울 대표를 거쳐서 회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원지부에서도 전국 회장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창립선언문입니다. 준비위원회부터 사실 저희 단체에 대해서 좀 잘 아시고 기조를 같이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강연 시간을 좀 빼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창립선언문 보시면 이제 참교육 운동에 매진한다가 있잖아요. 여기에 민족, 민주, 인간화는 사실 정교조 그 노래에 들어가 있는 가사입니다. 정교조의 민족, 민주, 인간화 참교육 운동에 저희가 뜻을 같이 하면서 89년에 발족을 했기 때문에 창립선언문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사실 잘못된 교육 정책이나 입시제도를 고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한다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는 자기 아이만이 아니고 편협한 가족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모든 아이들 자녀가 다니는 학교마다 또 우리가 사는 지역마다 학부모회를 구성하고 교육에 열심히 활동하는 것 이게 저희 창립선언문부터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근데 별로 교육이 나아지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다 적용해도 별로 지금의 상황에 뭐 이렇게 너무 옛날 거다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 교육이 참 더디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횡성 학부모회가 밑에 있죠. 그만큼 아주 초기부터 강원도는 저희 참교육 운동을 같이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날짜로 저희가 전국에 51개 조직이 되었습니다. 원주 준비까지요. 지금 여기는 이제 지회를 아직 창립하지 않은 준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강원도에는 지금 강릉 지회가 있고, 그다음에 춘천이 준비위원회이고, 그리고 지금 오늘 원주까지 이렇게 준비 3개의 지회가 있습니다. 강원지부는 1월 8일
올해 1월 8일에 창립을 했습니다. 네, 오늘 강원지부장님이 오시기로 했었는데 네, 그 코로나 확진이 되신 바람에 네,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89년에 창립을 하고 99년까지 보시면 육성회비 지금은 없어졌죠. 이 육성회비 없애는 것부터 사실 참하게 했었습니다. 예, 그 노란 봉투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불법 찬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계속 불법 찬조금 없애기 운동을 했었고요. 네, 급식에 대한 것, 그다음에 학군위에 참여하자. 예, 그리고 학부모 상담실도 운영을 했었고 학교폭력이라든지 또 대학 등록금 삭감 운동 네, 이런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네, 2000년부터 2009년 역시 계속 이제 졸업 앨범이라든지 교복 공동구매, 네, 학생들한테 들어간 모든 그 교육비에 대해서 부당한 것들을 좀 개선해 나가자라는 운동을 계속 했었고요. 네, 대입제도도 역시 옛날부터 계속 했던 것입니다. 옛날에는 막 단식 농성도 하고 점거 농성도 하고 굉장히 세게 했었어요. 예, 상지대 민주화 과정에서도 예, 다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학생 체벌 금지. 예, 지금은 체벌이 없는 게 당연하지만 옛날엔 체벌이 당연했습니다. 네, 체벌을 하는 게 당연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학생 체벌 금지도 했었고요. 사립학교법 개정에 관해서도 옛날부터 지금까지 네,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3월 25일부터 사립학교법 개정된 게 시행이 되는데 이건 역시 또 사립학교들이 다시 헌법 소원을 하겠다고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만큼 사립학교가 많은 곳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좀 신경을 쓰고 예, 헤쳐나가야 되는 일입니다. 네. 그리고 2010년부터 21년까지는 네, 또 여전히 대입제도 개선 운동을 했고 그다음에 중학교 지금 운영지원비 안 내잖아요. 네, 이런 육성회비만 없애는 게 아니라 네,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을 줄이는 활동들을 계속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다 확대됐지만 네, 이 과정에서도 학부모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폭력을 생기부에 지금 기재하는 게 더 강화가 되고 있어요. 네, 국회의원들이 계속 발의를 해서 2년 삭제도 없애고 10년까지 놔두자, 평생 놔두자, 막 이런 그 개정 운동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입법안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생기부 기재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이미 다 조치로서 처벌을 받았는데 생기부 기재는 이중처벌이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청소년은 교육이 필요한 거지 처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일제고사에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진단을 하기 위한 그 평가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어떤 그 교육청마다 비교를 하고 학교마다 비교를 하고 그리고 학급에서 또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워서 비교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감 후보님들이 일제고사 그 공약을 들고 나오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그 각 반별로 네, 담임 선생님이 하시는 그런 진단은 필요하지만 네, 모든 학생이 한날 한시에 보는 일제고사는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고사 반대를 올해부터 또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은 네, 당선인의 교육 공약에서부터 네,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좀 많이 바빠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청소년 참정권 운동 계속하고 있고요. 이제 만 18세까지 선거 연령 낮아졌지만 교육감 선거만큼은 만 16세까지 낮춰야 된다. 그래야 학생들의 요구가 교육감 공약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은 네, 만 16세까지 청소년 참정권을 낮추는 운동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학 무상화, 대학 평준화 운동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엔 유보통합도 수십 년 동안 했던 얘기예요. 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그 주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 받는 교육부터 아이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 그래서 어린이집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고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통합이 돼서 네, 첫 교육부터 아이들이 평등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활동에 그 중점을 두는 건 정리를 하면 딱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공공성과 평등성으로 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그런 나라를 만들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모두가 부모를 잘 만났든 잘 못 만났든 네, 돈이 많든 적든 모두가
균등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건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다. 그래서 평등한 교육을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일단 적극적인 학교 참여 활동을 해야 되죠. 그 단위학교의 활동을 중시하는 이유는 학교가 달라지지 않으면 그 공교육이 바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참여 활동을 저희는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학부모가 이제 교육의 주체로서, 그리고 학부모회가 이 교육자치 구조 안에 동등한 위치로 뭐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위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학부모의 지원 및 제반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학부모의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죠. 강원도 2019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런 활동들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의 공공성과 공동체 의식에 기반한 평등교육적 관점이 교육 정책에 반영되도록 정부를 상대로 교육정책 계속 개선하라든지 거꾸로 가고 있으면 바로잡는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부터 그 일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꾸로 가는 교육에 대해서 다시 바로잡는 운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참여 활동은 이렇게 학부모의 학운이 또 학교의 각종 위원회, 뭐 졸업앨범 소위나 급식 소위나 이런 것들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학부모 교육. 학부모가 교육 주체로 바로서기 위해서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학부모 교육에 좀 중점을 두고 또 학부모회를 찾아다니면서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학부모 상담. 어디에도 상담할 곳이 없어요가 학부모님들의 제일 큰 고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부에서 계속 학부모 상담실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부모의 운영 규정이나 조례를 검토해서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것도 사막이 아니면 못합니다.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강원지부의 이제 앞으로 할 일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학부모회 조례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이나 지자체의 각종 사회를 바꾸는, 이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나가기 위한 각종 활동들도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정책에 대해서 계속 이슈화하고 또 학부모 포럼이라든지 학부모 아카데미 같은 것들을 본부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활동 사례들 서로 전국의 51개 조직이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들과 연대를 하고 있고요. 또 마을교육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학부모라고 하면 당연히 학생을 둔 부모 이렇게 정도는 아실 겁니다. 근데 참학의 회원이시라면 교육기본법을 아셔야 됩니다. 교육기본법에 학부모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교육기본법을 바탕으로 학부모의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들어가고 또 학부모회를 조례든 또 초중등교육법 개정하라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는 자녀를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요. 그리고 학교와 그다음에 공공기관은 그 부모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학교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기본법에 학부모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학부모가 바꾼 교육 최근에는 이제 이것도 지금은 뭐 바우처로 많이 하지만 그 급식을 못 먹는 등교를 못해서 급식을 못 먹는 아이들한테 집집마다 이렇게 급식 꾸러미를 제공을 해줬던 것도 있는데 이건 이제 서울이 이렇게 있었고요. 아마 전국에 급식 꾸러미 제공했었던 곳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냥 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서울지부가 서울시청 앞에 가서 여러 학부모 단체들과 연대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학부모 단체들하고도 긴밀하게 연대를 하면서 이렇게 학부모가 내야 되는 목소리를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일단 제일 크게는 뭐 육성회비를 폐지하기도 했고 또 무상급식을 이뤄내기도 했고 또 청탁금지법 지금은 학교에 갈 때 빈손으로 가시잖아요. 이런 것들 다 학부모가 바꾼 우리 사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큰 의미는 학부모의 법제화에 있습니다. 지금은 조례로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 15개 시도에 학부모의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아직 경남하고 대구가 학부모의 조례가 없는데요. 이 조례에 그치지 말고 저희는 이제 초중등교육법 안에 학부모회를 제대로 명시를 해라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등교육법 안에 학생회와 학부모회와 교직원회가 제대로 명시가 되고 그 대표들이 당연직으로 학운위원회에 들어가야 학교 운영이 민주적으로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의 조례가 제정된 의미는 예전에 저희는 자원봉사자였고 기부자였어요. 사실 학부모회 옛날에는 어머니회, 사친회 이런 이름으로 있었는데
그 어머니나 사친의 기원을 보시면 전쟁 때 이제 폐허가 된 속에서도 아이들 교육만은 시켜야겠다라고 해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선생님들 월급을 대고 공간을 제공하고 벽돌을 날르고 했던 게 이제 그 학부모회의 기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당연시 된 거예요. 이제 학교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학부모들을 동원하고 자원봉사를 해달라고 하고, 네, 그냥 뭐, 네, 교육 기부를 해달라고 하고, 아마 많이들 가셨을 거예요. 강의도 그냥 공짜로 해달라고 하고, 예. 근데 이제 조례 법제화가 된 이후에는 네, 당당하게 교육의 주체로서, 그리고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 중 하나로, 그리고 네, 학생 인권의 옹호자로서, 그리고 마을에서는 마을교육 공동체를 복원하는 네, 사람으로 학부모가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말이 없어도 저 아이가 어느 집의 몇째 아이다 이런 거 다 알아서 CCTV 없어도 뭐 그렇게 걱정을 안 했고 온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라는 표가 없어도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붕괴가 돼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마을교육 공동체를 복원해야 된다라는 활동으로까지 네,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 사회가 더 이제 앞으로 옛날처럼 그렇게 온 마을이 아이를 키우는 게 그냥 당연하게 예, 그렇게 우리 일상 속에 녹아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원도 학부모의 조례를 잠깐 보면요. 강원지부가 이제 이런 그 교육청을 상대로 이렇게 좀 개정을 하십시오라고 제안을 해야 되는 것들만 제가 좀 갖고 왔어요. 2019년 12월에 만들어졌으면 이 앞에 했던 다른 뭐 경기도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 조례를 많이 참고해서 만들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그 학부모회의 목적을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한 거는 잘했습니다. 이게 대부분 교육활동을 지원한다라고 목적에 나온 네, 그런 조례들이 좀 있어요. 근데 네,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요. 학부모의 기능이 보통 이제 시도에 따라서 4번까지 있는 데도 있고 5번까지도 있는 데도 있는데 강원도는 3번까지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빠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 및 학교 교육 모니터링. 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조례에 이걸 뺐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넣으라는 네, 활동을 좀 강원지부가 네, 힘을 모아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에 그 임원의 그 정수 및 선출에 대한 사항은 해당 학교 학부모의 규정으로 정한다라고 학교로 그냥 책임을 넘겨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게 학교들은 그냥 조례에 있는 그대로만 해서 총회에서 선출한다라는 것을 안 지킵니다. 근데 학부모의 임원은 반드시 총회에서 선출해야 되거든요.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총회를 안 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근데 총회를 안 하는 학교에 전화해서 왜 조례를 안 지키세요라고 항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강원도 조례에 이게 없어서 네, 어떤 근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육감 후보님들도 이런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학부모의 임원의 그 임기를 제한을 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실 고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병폐 중에 하나가 장기 집권이거든요. 하는 사람만 계속한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조례엔 중임 1회에 한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연임 1회에 한한다라는 규정을 둔 곳도 있는데 지금 강원도 조례는 아예 없습니다. 네. 해당 학교 학부모의 규정으로 정한다.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중임 1회에 한한다. 네. 이렇게 좀 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부모의 회원에게는 일체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은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체 예전에는 막 학부모회 한다 그러면은 돈 걷어서 그걸로 뭐 총무도 두고 또 이렇게 서로 뭐 학교에 내기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일체 회비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네. 강원도에 이제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해당 학교에 혹시 이런 움직임이 있다면 조례 위반이다라고 교장 선생님께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학부모의 조직도를 이제 아까 갖고 왔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더니 이제 독색 어머니회가 원주에서는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녹색 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기능별 학부모회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 학교에 보시면. 그래서 학부모회는 총회가 가장 상위 기구고요. 네, 매번 회원들이 다 총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의원을 뽑아서 두는 곳이 대의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대의원회 안에는 반 대표, 학급 대표, 그다음에 학년 대표, 그리고 녹색 어머니 같은 그런 기능별 학부모의 대표들이 대의원에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그리고 모든 학부모는 그 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학부모의 회원입니다. 저는 학부모의 회원이 아니에요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는데 네. 오늘 이제 교육 받으시는 분들만이라도
이 학교를 전학 가거나 졸업하기 전까지는 이 학교의 학부모의 회원이다 라는 걸 모든 학부모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학우니와 학부모의 관계예요. 대부분 이제 학우니가 더 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학우니와 학부모에는 서로 상호 그 의견을 존중하고 교환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평등한 관계이고요. 그래서 학부모의 임원분들이 학우니 위원으로 들어가야 학교 운영에 학부모들의 의견이 좀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마을교육 공동체는 뭐 원주에서도 잘하고 계실 것 같아서 이게 제가 지금 이제 지역에서 하고 있는 그 밴드에 올라온 것들을 좀 보여드리는데 마을교육 공동체에서도 지역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밴드를 운영하면서 타 지역의 우수 사례 같은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해서 우리도 이런 거 해보자라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그 지역의 도봉초등학교라는 곳에서는 이 코로나로 아이들이 집에서 원격 수업을 받는데 이제 혼자서 잘 안 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작은 도서관 같은 공간을 내서 거기에 학부모들이 순번을 정해서 이렇게 좀 자원봉사식으로 아이들 원격 수업을 옆에서 봐주는 거,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원격 수업 혼자 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이렇게 좀 도와주는 이런 활동들을 했고요. 학교는 그거에 대해서 가정통신문을 보내서 이렇게 학생들을 모집해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학교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구로의 천왕초라든지 그런 우수 사례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런 활동들을 하는 그 중심은 사실 이 활동이 그냥 뭐 자원봉사로 끝나고 이게 아니라 공교육에 어떤 그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활동들은 그냥 관을 도와주는 이런 단순 자원봉사가 아니고요. 교육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그게 공교육에 좀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활동인가 아닌가를 좀 초점을 맞춰서 활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뭐 본부에서는 교육부나 뭐 국가교육회의는 이제 국가교육위원회로 바뀔 거고요. 그리고 국민권익이나 시민사회위원회 뭐 이런 데에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부나 지회는 일단 학교 참여 활동을 하시고요. 그리고 교육청이나 지자체 각종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십니다. 정책자문위원이라든지 학부모 사업 관련위원이라든지 또 학교폭력 심의위원 그리고 마을교육 공동체 관련해서도 운영위원이나 실무위원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회원들이 많이 들어가고 계시고요. 원주지에도 이제 나중에 지회를 창립하시면 이런 활동들을 중심으로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 저희가 연대하고 있는 곳이 일단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연대에 제일 좀 주력을 두고 하고 있고 여기에서 18세 선거권이나 16세 선거권, 학생인권 이런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6 연대에 활동하고 있고 국보법,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 운동도 같이 하고 있고 급식이나 먹거리, 논GMO나 뭐 이런 친환경 먹거리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무상화, 대학 평준화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연대에 있는 시민사회연대회의 그리고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활동, 유보통합 같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기준 역시 공공성과 공동체 의식에 기반한 활동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회, 원주지회에서 활동을 하실 때 지회가 우선입니다. 연대가 우선이 아니고 이게 연대 활동을 쫓아다니다 보면 지회의 살림을 제대로 못 꾸리고 우리 지회 회원들을 못 꾸리는 곳들이 좀 생기세요. 근데 우리 지회, 우리 지부가 더 우선이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사막의 위상에 걸맞는 활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단순 자원봉사나 동원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를 해야 되는 단체입니다. 참하게 거부하지 않으면 다른 학부모들은 계속 그렇게 동원되고 계속 자원봉사를 강요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장서서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됩니다. 학부모가 달라져야 교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학부모회가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33년 동안 이렇게 싸워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우리 학교가 달라지고 마을이 달라지고 우리 사회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서는 학부모, 우뚝 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50년이 되든 100년이 되든 계속 갈 것이고 그 중심에 원주가 깃발을 당당하게 꽂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릉정 회장님의 강연에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2022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에서 6월 사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시민단체 연계 간담회, 돈의 무상 지원, 교복 재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학부모회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6월 1일 송거전 강원도 교육감 후보자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7월에는 원주시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장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8월에는 원주시의 창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9월에서 12월까지는 상주 학부모회 주간 시민기자를 육성할 예정입니다. 이상 2022년 사업계획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창조를 위한 전국 학부모회 원주지회 준비위원회 발표식에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사단법인 창조를 위한 전국 학부모회 원주지회 준비위원회 발표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